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서울하고 또 중부 북부 중심으로 밤새 눈이 좀 많이 내렸는데 오는 길 괜찮았습니까? 이게 비가 오기도 하고 뭐 이래서 비하고 눈하고 섞어서 예. 그래서 뭐 녹기도 하고 이래서 길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쌓인 눈이 서울은 13.2cm, 경기 광주 13cm, 그다음에 인천의 경우에 11.8cm, 양주 11.7cm, 고양 11.3cm. 서울은 강서 기준으로는 5cm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눈이 온 것인데다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따라서 비가 같이 내린 지역도 있어서 상당히 좀 주의를 요하는 구간이 많은 상황입니다. 오전 6시 기준으로 수도권하고 중부지방 곳곳에 대설특보도 발효가 됐는데 말씀처럼 서울 지금 13cm 넘는 눈이 내린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눈 소식이 계속 이어집니까?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까지 수도권 3에서 8cm, 네. 강원 산지 20에서 40cm, 충청권 3에서 8cm, 전라권 1에서 5cm, 경북 동부 산지 10에서 40cm 등의 적설이 예상된다라고 하고요. 일부 지역은 말씀드렸듯이 눈과 비가 함께 내릴 전망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지금 출근길 대란 우려해서 출근 시간에 집중 배차에 나선다고 하네요. 서울시는 제설 대책 단계를 2단계로 상향을 했고요. 8천여 명의 인력 그리고 1,000여 대의 제설 장비를 투입해서 이 제설 상황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대 지하철하고 시내버스 전 노선의 집중 배차 시간을 오전 7시부터 9시 반까지 30분 연장 운행한다고 하고요. 9호선하고 5위 신설선은 비상대기 열차를 운영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밤사이 내린 눈으로 도로 곳곳이 눈으로 덮이고 빙판 끼린 상황이니까요. 오늘은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또 자동차 이용한다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YTN 라디오에서 계속해서 날씨 또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불공정 공천 불만 폭주입니다. 자,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뭐 밀실 또 사천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좋지 않은 걸 넘어서서 거의 이제 성토 대회였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이 자리 자체는 원래 이제 그 야권 비례위성정당 창당 추진 경과를 보고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례연합정당의 뭐 진보당 네. 그리고 이제 같이 함께하는 정당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그것에 대한 협상 결과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보고를 하기 위한 자리인데 지금 이 모인 현역 의원들의 관심사가 그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공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유 발언 의원들이 하는 자유 발언의 이 주제가 대부분이 공천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다 불공정 문제를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2시간 동안 이 공천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을 쏟아내는 그런 자리가 된 거였고요. 네. 특히 이제 하위 20% 평가를 받은 이 현역 의원들의 어떤 입장 이런 얘기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많이 나와서 이 하위 20% 평가를 받은 분들의 좀 이 현 지도부하고 친하지 않은 소위 말하는 비명계들이 몰려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리고 원내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코 이제 충실하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닌데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불참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참하니까 더 불만 또 성토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불참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는 왜 안 왔느냐 네. 이렇게 고성을 지르기도 했고 이 2시간 동안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듣다가 이제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대표도 없는데 최고위원은 어디 가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아하. 분위기 상당히 이제 살벌했는데 예. 이재명 대표는 왜 안 왔느냐에 대해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당무 보고를 받느라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의원총회라는 자리가 의원들이 참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사실은 주관을 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대표가 이제 주관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참석하느냐 마느냐를 뭐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 자리는 어쨌든 공천이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에 네. 대표가 또 참석해서 목소리를 듣는 게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와서 당무 보고를 받느라 안 왔다 그러면 사실 좀 의도를 가지고 안 온 거 아니야? 뭐 이런 반발이 또 나오고 있는 거고요.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의원총회 자체를 좀 탐탁지 않아 했다 이 자리 자체를. 아하. 이게 아무래도 이 자리가 열리면
공천 얘기를 다들 할 거고 그러면은 그동안 나왔던 안 좋은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의원실 방에서 밀실 공천 이런 거 한 거 아니냐. 또 출처불명의 여론조사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쭉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안 온 거 아니냐. 언론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죠.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해명이 어제 좀 있었습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이게 당 차원에서 돌린 여론조사는 아니다. 예. 그러니까 각 지역구에 있는 출마 예정자 자격의 어떤 후보 뭐 이런 분들이 각자 돌린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공식적인 설명이었던 거잖아요. 당의 각 단위에서 돌린 게 아니다라는 거였는데 어제 조정식 사무총장이 설명을 좀 했습니다. 당에서 진행한 거는 맞는데 여러 단위에서 이제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딘지는 추가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당에서 돌린 거면 어쨌든 청구서가 있을 테니까 그거에 근거해 가지고 파악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전의 설명과는 좀 다른 설명을 한 거지 않습니까? 조금 다르네요. 그럼 이전에는 왜 그렇게 설명했느냐? 비명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반발을 하고 이런 상황이 돼서 이런 설명 자체가 좀 여러모로 이제 더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정필봉 의원이 어제 사임했는데 네. 이걸 이유로 사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했는데 언론은 이런 논란 때문에 사임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철희 전 수석이 반전의 카드가 이재명 불출마뿐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당 원로들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이철희 전 수석의 얘기는 이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침에 이제 한 얘기였는데 논란이 이제 하루 종일 지속되다 보니까 정세균,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공동 입장문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공동 입장문이라는 거는 공식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 아닙니까? 두 전직 총리가 입장문을 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관심이 쏠렸는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의 상황이라는 거는 불공정 공천 논란 말하는 것이죠. 네.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또한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역할을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전직 총리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공동선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맡길 수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뭔가 통합의 어떤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얘기가 이렇게 되면은 그런 상황도 그러한 어떤 해법도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로 가는 거여서 당 지도부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는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전직 총리를 선대위에 모시기보다는 이해찬 전 총리나 이런 분들을 모시는 쪽으로 좀 모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민주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할 때만 해도 좋다. 이른바 한나땡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 보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좀 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렇게 비유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뭐 매를 먼저 맞은 느낌 이런 것이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충돌 국면이 있었고 네. 또 그 이전에도 워낙 뭐 윤심 공천이 될 것이다 낙하산 공천이 될 것이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대한 잡음 없이 하는 공천으로 완전히 방향을 잡고 잡음 여지를 다 줄여버린 그런 공천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쪽에서는 이게 감동이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에 대비돼서 민주당이 지금 워낙 잡음이 많은 공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힘의 감동이 없는 공천이라는 얘기가 오히려 배부른 소리다. 이런 얘기도 한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수도권에 예를 들면은 이 수도권에 박빙 승부가 펼쳐지는 지역구들이 많을 건데 막 5% 이내의 승부 이런 데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공천 분란, 공천 후유증을 민주당이 계속 안고 가게 되면 민주당 지지층이 최대치가 지금 이 투표하러 나오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역구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에 빨리 공천 후유증을 바로잡고 민주당이 전열 정비를 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지적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치권 두 번째 키워드 뭡니까? 정치권 두 번째 키워드 컷오프 명단 유출입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명단 유출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명단이 네. 다 유출이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수상한 보도가 좀 있었는데요. 네. 그저께 저녁인가요? TV조선이 보도를 한 게 있었습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7명 명단을 우리가 단독 입수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름을 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으나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명단을 보니 수도권 초선 의원 1명, 충청권 중진 1명,
지역구 재배치를 수용한 의원 포함해서 부산 경남 중진 3명, 대구 경북 불출마 재선 의원, 초선 의원 등이 이 명단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해서 이 예. 국민의힘에서 좀 시끄러웠습니다. 알듯 말듯한데 이 보도로 컷오프 대상자 특정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알듯 말듯 하다고 말씀하시지 뭐 않았습니까? 저는 대충 알긴 같은데. 그렇죠. 예. 이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이자 네. 네, 이 박지훈 변호사, 네. 네, 오랫동안 시사에 관심을 가져온 박지훈 변호사는 알듯 말듯이지만 예. 국민의힘에 있는 지금 몸담고 있는 분들은 알듯 말듯이 아니고 뭐 이건 그냥 아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알겠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선에서 지금 보도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명단이 이게 그냥 이 언론사에 그냥 유출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진 겁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장동혁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보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명단은 실제로 제공을 누가 한 건지 또 명단이 없는데 이런 보도한 건지 그런 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는 보도가 뭐 근거가 없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명단에 지금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또 어느 정도 또 그걸 근거로 해서 명단에 대한 추정이 또 나올 거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입장을 얘기하기도 저런 입장을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논란만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어제 추가로 단수 추천 발표도 있었는데요. 강남을에서 서대문 을로 바꾼 박진 전 장관 단수 공천에 포함이 됐고요. 또 그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죠. 경기도 오산에는 김혜원 후보가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공천 어떻습니까? 상황?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앞서도 네.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 포장지 자체는 잡음 없는 공천이고 이 우려됐던 소위 말하는 윤심 공천은 없다 이렇게들 쭉 보도를 하지만 포장지를 뜯어가지고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른바 이제 당내에서 친윤 평가를 받았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당수 또 좋은 지역구에 단수 공천 받은 사례들이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또 이 원했던 인사들의 단수 공천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가령 주진우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하태경 의원 지역구인 부산의 이제 해운대 갑에 네. 부산의 강남이라고 하는 이런 데 공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풀어보면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실 간의 뭔가 조율이라든가 이신전심이라든가 최대한 잡음을 줄이는 그런 조율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박진 전 장관이 자기 지역구 강남을에서 지금 서대문을로 이동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여기가 이원모 전 비서관하고 박진 전 장관이 같이 이제 붙어버리는 그런 지역구가 되는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가 왜 그러냐 네. 왜 다 양지에 가서 있냐 이렇게 한마디 한 지역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걸 반영해서 이동이 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쨌든 잡음을 줄이고 또 영입인재의 경우에는 이 영입인재를 배려해서 또 이 좀 활용을 좀 잘 해보려는 그러한 공천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지만 네. 오늘 보도된 걸 보면은 이러느라고 민감한 어떤 TK 지역이나 그렇죠. 이런데 컷오프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미루고 밀어서 또 지금 민감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쌍특검 재의결 이런 이제 또 이런 또 기로에 서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탈표나 이런 걸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 그다음에 개혁신당으로의 이제 유출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밀어놓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도 있어서 네. 마무리까지 가봐야 알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비례정당 대표에 조철희 사무국장이 내정됐던 소식도 들어왔어요. 현역 의원이 아닌 이 사무처 당직자를 임명했네요. 그동안 하마평에 올랐던 가능성이 있다는 인사 뭐 장재원 의원 얘기도 있었고 김혜지 의원 얘기도 있었고 네. 뭐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조철희 사무국장 내정됐다라는 겁니다. 총무국장. 당 사무처 공채 6기였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당직을 거쳐서 대통령실까지 거친 인사거든요. 네. 근데 왜 현역 의원이 아니고 이분일까? 2020년에 비례정당 당시 미래한국당 만들었을 때 한성교 의원이 대표가 됐었는데 모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 모당하고 지금의 예를 들면 국민의힘 네. 미래통합당이었죠. 그렇죠. 그때. 네. 협의가 되지 않은 방식으로 비례대표들을 공천하는 바람에 그래서 한선교회는 아니라고 하고 난이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때. 그렇죠. 여러 네. 논란 끝에 원유천 의원으로 막 대표가 바뀌고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논란 방지를 위해서 그런 논란이 없을 수 있도록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로 대표를 점지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여서 이건 역시 최대한 잡음을 줄이는 그러한 인사이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정치권 키워드 뭡니까? 공관위 구성 시작입니다. 자, 제3지대 얘기입니다.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가 각
각자 총선 준비 체제로 나갔네요. 그렇습니다. 각자 이제 공간위를 말씀드렸듯이 구성을 하고 네. 여기도 이제 비례대표라든지 비례대표 순번을 정한다든지 또 지역구 공천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일을 바쁘게 이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둘이 갈라지니까 좀 일이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이질적인 집단이 모여 있으면은 서로 뭔가를 추진하려고 할 때 그건 좀 검토해보고 합시다. 네. 라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고 또 사람 공간위원장 누가 할 것이냐 그리고 공천 비례대표 순번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어떤 지역구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 누가 어디에 배치될 것이냐 특히 대표격 인사들 대표적인 어떤 이름값 있는 인사들을 어떤 방식으로 배치할 거냐를 두고 논의가 거듭되고 그러면 속도가 더 느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결별했기 때문에 이견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속도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속도가 나는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의 물밑 조언자로 알려진 조기숙 이대 여야대 교수입니다. 개혁신당이 아니고 새로운 미래로 갔네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이제 공간위원장에 이 조기숙 교수를 낙점을 예. 했고 전권을 위임하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지난번에 개혁신당 탈당할 때는 전권 위임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김종민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조기숙 이 교수한테는 전권을 위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조기숙 교수는 공간위원장 맞더라도 전권을 휘두르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까지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물밑 조언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새로운 미래로 간 게 좀 특이하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속보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5호선 지하철 5호선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강설로 지금 열차 출고 장애가 생겼다고 하니까요. 자, 출근길에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혁신당에도 공간위원장 지금 거론되는 분이 있습니까? 일단 이 언론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계속 언론에서는 거론이 되었는데 계속 말들이 나왔었죠. 그렇죠. 개혁신당이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수용을 할 것이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모양새가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가 새로운 미래로 이제 깨고 나가면서 이 음모론 비슷하게 제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려고 이제 자신을 지우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에서 그렇죠. 바로 또 이렇게 수용하게 되면은 모양새가 이상한 점이 있어서 이게 현실이 될 것이냐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수락을 잘 또 안 하고 뭔가 조건을 많이 또 걸기로 또 유명하지 않나요? 정권을 이제 정권을 줘야 돼. 정권을 줘야 됩니다. 네, 여러 조건을 또 말씀할 것 같아서. 네, 근데 또 이준석 대표하고 관계는 또 네. 나쁘지 않은 상황이어서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좀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의료계 집단 행동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직서 제출한 전공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정부가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전국에서 전공이 8,80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전공이 한 3분의 2가량에 해당하는 인원이 의대 증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료 현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출근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는 이러한 사태에 어떤 병원 복귀를 거부하는 주동자 그리고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전공의가 복귀에 계속 불응하게 되면은 체포영장 발부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의 초강수 카드를 꺼낸 전면 압박에 나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과 체포영장. 자, 어제 행안부 또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이 대책회의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한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부의 행정적 사법적 조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명분으로 네. 이 업무 개시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또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왜냐하면 전공의들 일부가 지금 자기들끼리 이제 좀 정보를 공유하는 뭐 채팅방이라든지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사직서 내고 나올 때 병원의 시스템을 혼란스럽게 해놓고 나와라라든지 자료를 지워라든지
이런 정보를 막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지금 복귀 명령을 받지 않기 위한 여러 이 어떤 상황들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뭐 우편 접수를 안 받는다든지 뭐 그렇죠. 여러 가지 핸드폰을 꺼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그동안 또 의사 면허 정지 취소 가능하다 압박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 이탈을 못 막았어요. 이번에 좀 다를까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다를 거냐? 이것은 뭐 정부가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더해 가지고 여러 네. 가지 조건을 고려해 봐야겠는데 근데 법을 적용할 거냐 이런 것들도 사실 이게 재판에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와야 되는 거여서 재판에 또 넘기고 하는 과정들이 또 있어야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과정까지 가는 이 과정이 쭉 유지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큰 압박이 되는 것은 또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압박들이 어느 정도로 먹힐 것이냐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게 전공의들이 지금 굉장히 또 크게 반발을 하는 상황을 유지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지금까지 어떤 필수 의료 대책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상 일종의 당근을 제시한 어떤 그런 대책이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거부하는 그런 모양새로 지금 돌아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상당히 첩첩산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의료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의료계는 오히려 정부가 이렇게 강대강으로 나오니까 자신들도 이제 강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어제 의협이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메시지가 강도가 높습니다. 정부의 폭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그랬고 정부의 기본권 탄압이 이성을 상실한 수준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사태를 만든 주동자가 있다면 그것은 정부이고 배후 세력은 대규모 의대 증원을 주장한 일부 학자니까 그쪽을 수사를 해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공의 협의회의 박단 회장도 정부에서 구속 수사를 하면은 가서 내가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 때문에 이게 오히려 전공의들 반발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아하. 얘기도 하고 있어서 이게 의사들이 이렇게 가는 게 맞냐 결국 환자들의 생명과 어떤 이 건강을 담보로 한 어떤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 오전 7시 19분에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대설 특보에 따른 국민행동요령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 지역 서울, 인천,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강원입니다. 자, 대설 특보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재난방송 등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대설 특보에 따른 국민행동요령과 관련해서 이 법령에 의거해서 아래와 같이 방송합니다. 많은 눈과 비가 내려서 도로 결빙으로 인한 차량 미끄러짐 사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감속 운행 및 차간 거리 유지 등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국토부에서 이상 알려드렸습니다. 자,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